늦었지만 토트넘이 이제라도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장을 찾은 기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장이자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를 모았는데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들쑥날쑥하는 게 이미 지난 경기들을 통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무리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소니는 최고의 팀에서 뛰며 우승할 자격이 있다. 난 소니를 단순히 한국 최고의 선수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나의 이런 말에 대해 토트넘 팬들이 싫어할 수 있다. 소니는 우승할 자격이 있고 최고의 팀에서 뛸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서 뛸 수 있고 또 다른 리그의 최고 팀에서도 뛸 수 있다. 그는 현대 축구에 맞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고 중앙과 측면 안쪽으로 넓게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에게 B클럽에서 이적 제안이 왔을 거다. 토트넘 선수의 이적은 모두 까다롭기로 유명한 레비 회장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더는 소니를 붙들고 있기 어려울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국 매체들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는데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모두가 손흥민이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 게다가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 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영웅인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엄청난 아시아 팬을 끌어들였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은 약 18조 8,402억 원을 뛰어넘으며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중계권료가 영국 내 수입을 제쳤다. 이 모든 게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그의 커리어는 아쉬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손흥민보다 트로피를 받을 자격을 갖춘 선수는 없다. 손흥민은 유난히 우승과 인연이 없기로 유명하다.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 이어 2015년 여름 토트넘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명문 클럽이지만 손흥민이 몸담았을 당시 최고 순위 4위가 한계점이었다. 손흥민은 20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1위, 2018-19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20-21 시즌 EFL컵 준우승 등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은 채 계속해서 쓴잔을 들이켜야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2015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기대를 모았던 올해 아시안컵에서는 4강 탈락했다. 이 정도면 하늘이 그의 우승을 시기하는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의 커리어는 우승컵을 들고도 남았을 정도로 화려하기 때문이다. 토트넘 선정 올해의 선수 2회, 푸스카스상 1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1회 등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약 10년간 활약하며 2016-17 시즌부터 8년 연속 두 자리 득점에 성공했고 2021-22 시즌 한 시즌 최다 득점 23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사실상 레전드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기록이다. 최근에는 개인 통산 세 번째 10득점 10도움의 텐텐클럽에 도전하고 있다.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상 텐텐클럽 가입자는 총 43명이고 이 중 2회 이상 달성한 선수는 현재까지 손흥민을 포함해 14명뿐이며 3회 이상은 고작 5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이 도움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때문에 토트넘에겐 안 된 일이지만 손흥민의 팬들은 하루빨리 그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길 고대하고 있다. 라며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토트넘이 담을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현지에선 토트넘의 4연패 부진을 끊어내기 위한 돌파구로 손흥민의 포지션을 짚었는데 그가 원톱으로 경기를 뛸 때와 윙어로 경기에 나설 때 공격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HITC는 손흥민의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움직이는 게 다소 불편해 보인다. 리버풀전 역시 전반 내내 볼이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후반 윙으로 자리를 옮긴 뒤 왼쪽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해 다가올 경기에서는 그가 윙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며 손흥민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공격력이 아닌 도우미의 부재를 문제 삼았는데 영국 BBC의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에게 볼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경기를 뛰며 이미 13골을 기록해 기회만 주어지면 골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임을 증명했다. 게다가 수시로 감독 지시에 따라 윙어 역할을 오갔는데 그처럼 다양한 임무를 소화하며 17골을 기록한 선수는 전 세계에 오직 손흥민밖에 없다. 즉, 손흥민은 위치에 따라 실력이 오락가락하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할 뿐인 것이다. 특히 손흥민의 수비 가담률은 팀 내 1위일 정도로 온몸을 불사르고 있었는데 공격에만 집중해도 체력이 부족할 판에 수비까지 하려니 천하의 손흥민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선수는 함께 최전방을 책임지는 히샬리송이었다. 공격수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고 역습을 저지하는 건 현대 축구에서 기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전가하고 있다.
손흥민은 현재 팀 내 득점 1위, 도움 1위, 수비 가담 1위로 사실상 혼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에서 10까지 혼자 다 하는 그가 윙어로 뛰든 톱으로 뛰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손흥민 팬들이 그에게 이적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토트넘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다음 경기에선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았던 연계 부분을 대폭 조율했기 때문인데 훈련장을 찾은 기자들은 토트넘이 오랜 연패에도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서야 봉합했다. 손흥민과 연계가 되지 않던 이선 자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선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1군이 아닌 2군 훈련팀에 참여한 모습을 보였으며 만약 그들이 다음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전술훈련보다 체력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최근 문제로 지적된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이 강도 높은 패스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의 피니시 능력을 극대화해 반드시 연패를 끊겠다는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는 진작에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했다. 손흥민이 공격을 마음 놓고 못하는 이유는 그의 뒤를 봐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다. 직전 리버풀전에서 그의 드리블 돌파가 시원하게 나왔던 이유는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뒤를 봐주는 스킵의 존재 때문이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뿐 아니라 토트넘의 모든 미드필더들은 보다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손흥민을 지원해야 한다.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봉인됐던 그의 가마차기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상대 문전을 두드리는 창끝은 손흥민이 맡아야 한다. 다른 선수들의 허무한 마무리는 오히려 공격과 수비 진영을 전력 질주하는 손흥민의 체력을 고갈시킬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은 새로운 영입생이라며 저렴한 유망주에 눈독을 들여 팬들을 분노케 했는데 이제 겨우 만 17세 유망주에게 무려 2천만 유로를 베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팀토크는 토트넘이 벨기에 리그 10대 특급 유망주를 영입하려고 한다. 2006년생 18세의 유망주 조르주 일레니케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재능만큼은 또래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4년 골닷컴이 선정한 20세 이하 유망주 50인에 들기도 했고 이번 시즌 모든 대회 총 46경기에 출전해 14골 1도움을 기록했다. 문제는 토트넘에서 당장 활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 선수에 비해서는 탁월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토트넘은 당장 다음 시즌부터 최전방에 내세울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기에 벨기에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레벨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토트넘을 혼자 이끌고 있는 손흥민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라며 레비 회장이 토트넘의 다음 시즌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좀처럼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이 연패를 끊어내고 무너져가는 토트넘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